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주말 도심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집회 상황 보도국 사회부 신세롬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집회가 오후 4시쯤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제 밤 11시가 막 넘었으니까 거의 정리가 되고 있겠군요. 상황 어떻습니까? 네, 세종로에도 시민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차량 통제도 해제됐고 다시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주말과 마찬가지로 민중총궐기투쟁본부와 진보진영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 진행된 집회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교복을 입은 학생들과 대학생들 또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참석한 가족과 60, 70대 어르신까지 정말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후 4시에 시작돼 오후 6시쯤에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광화문 광장에 집결한 시위대는 이 정리 집회를 한 뒤 조금 전까지 자유 발언을 이어갔고 이제 마무리했습니다. 시위 내내 거리에는 박근혜 퇴진이라는 구호가 이어졌고 곳곳에서 현 정부를 향한 격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집회가 거의 마무리됐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집회 규모는 지난 주말보다 훨씬 커졌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최 측 주장으로는요, 20만 명까지 늘었다고 하는데 집회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초반에만 해도 3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지만 5만 명, 10만 명으로 늘어나더니 이 해산할 때쯤이 되어서는 20만 명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복을 입은 청소년과 대학생 또 가족과 어르신들이 참석하면서 시민의 참여가 이러한 많은 인원으로 이어진 걸로 보이는데요. 중고생들이 교복을 입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500여 명의 학생들이 세종문화회관 앞에 모여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수백 명의 교복 부대가 도심에 나선 것은 최근 몇 년 동안 찾아보기 힘들었던 모습인데요. 이 억압적인 공교육과 입시 제도로 거리로 나섰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분노를 폭발할 수 있었던 계기는 당연히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든 학생에게 경쟁을 강요한 입시 제도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겠죠. 또 대학생과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는 각계 대학교에서 이어졌던 시국선언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69개의 대학교가 모두 함께 모였던 겁니다. 네, 이 많은 시민들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 또 안전 문제도 좀 우려가 되는데 혹시 어떤 불상사는 없었습니까? 네, 대규모 촛불 집회에 참석해서 가두행진을 하던 야당 의원들에게 흉기를 든 남성이 달려들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오늘 오후 7시 5분쯤이었는데요. 종로구 종로 3가 귀금속 도매상가 인근 도로를 행진하던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정미, 윤소나 의원들, 정의당 지도부 앞에 흉기를 든 남성이 막아선 겁니다. 이 경찰은 흉기를 위협한 남성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기 때문에 일단 병원으로 옮겼고 이 남성은 곧바로 주변에서 정의당 당직자와 시민에 의해서 제압됐습니다. 이 다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추후 경찰이 이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또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또 보수단체 회원이 집회에 참가한 여고생을 때린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이 보수 성향의 단체인 엄마부대 대표 63살 주모 씨가 폭행 혐의로 연행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인데요.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16살 김모 양의 얼굴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학생이 자신을 카메라로 촬영했다는 이유로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집회 도중에 일어난 몇 가지 사고 소식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지금은 교통 통제가 풀리긴 했지만 앞서서 시위대 행진을 좀 이유로 교통을 통제를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경찰과 시민의 또 충돌은 없었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이 행진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교통 통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찰 측에서 교통 혼잡을 이유로 이 통제를 불가한다라는 방침을 밝혔던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4시에 시작된 집회는 6시쯤에 이르러서야 행진이 시작됐는데요. 행진로는 두 가지 방향이었습니다. 종로 2가를 향해서 안국로터리를 거쳐서 내려오는 방향하고 또 을지로 3가와 시청 방면을 거쳐서 일민미술관을 거쳐 올라오는 이 두 가지 우회로가 있었는데요. 하루 전날 경찰이 이 도심 집회 요구에 대해서 교통 혼잡을 이유로 두 곳 모두에 대해서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집회가 바로 열리기 직전에 법원에서 한 개의 행진 통로에 대해서는 이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시민단체의 집회 행진이 허용된 겁니다. 또 신청인 측 재판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찰의 처분으로 이 집회 시위 행진이 금지될 경우에는 이 시위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던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신청인 측이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300명에 가까운 질서 유지인을 배치하겠다고 밝혔고 또 한 주 앞서서 진행됐던 집회에서도 교통 혼잡과 같은 큰 혼란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경찰 역시 이러한 법원 측의 판단을 받아들여서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시위대와도 별다른 충돌 없이 잘 마무리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두 번째 사과를 했지만 시위 참가 규모는 이렇게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국민 담화가 발표됐지만 시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모습이 있고 또 수그러들기는커녕 오히려 격화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집회를 통해서 보여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가 인원으로만 봐도 지난 주말 1차 집회 당시에는 2천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신고가 당초됐는데 이번 주와 같은 경우에는 3만 명이었습니다. 또 실제 집회에 참가한 주최 측 치산 인원을 보면 지난주의 경우에는 1만 명이었지만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에 달했는데요. 경찰 추산 인원도 오늘과 같은 경우 4만 5천 명까지 늘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격한 불만이 이어졌다는 점, 또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집회에 참가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이 시위에 참석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집회 참가 규모가 컸던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앞서 숨진 지 41일 만에 장례식을 치르게 된 고 백남기 농민의 영결식이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열렸다는 점도 더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참가 인원도 많이 늘어났지만 집회 장소도 전국적으로 늘어났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 전국적인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집회 일정도 전해주시죠. 네, 전국적인 시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에도 전국 각지에서 이제 시위가 열렸는데요. 광주에서는 시민단체와 정당 관계자 또 시민 등 3천 명이 피켓과 구호 등으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고 청년단체와 대학생 등 이 광주 청년 학생대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 제주에서도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고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거리로 나서서 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주말 투쟁본부는 대규모 민중총 걸기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날까지는 아마 주중에도 전국에서 시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또 서울에서도 매일 저녁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세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